자, 어쨌든 저희가 오프닝에서는 역시 국가대표 이야기, 프리미어 1, 2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국제대회에서 또 한 번 아쉬운 성적을 또 받아들고 국내로 귀국을 하게 된 국가대표 선수들인데요. 결국에는 요번 이 국가대표 선수들 뭐 타선도 사실 뭐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더욱더 아쉬운 부분은 역시 선발 투수의 부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의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뭐 타선 한 방을 때려낼 수 있는 강한 타선도 좀 부족했고 타순이죠. 타선이 아니고 선발 투수의 부재 그거는 뭐 지금 몇 년째 그렇죠. 몇 년째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올 그 프리미어 1, 2 이번 대회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네. 뭔가 준비 부족이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방향 설정. 네. KBO가 2026 이제 WBC 그렇죠. 그리고 그때 올림픽 아시안 게임도 있고 뭐 2028년에 또 아시안 LA 올림픽이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그 굵직한 국제 대회를 앞두고 젊은 선수들한테 좀 많은 기회를 주면서 그 시기를 좀 노리겠다. 세대 교체하겠다. 그죠? 물론 뭐 좋은 생각이지만 대표팀의 세대 교체를 큰 대회를 앞두고 세대 교체를 한다? 생각 자체는 신선할 수 있겠지만 결과로 나타내야 되는 국제 대회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아, 네, 이거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그니까요. 국제 대회는 저는 아직도 그 얘기가 아직도 생각나요.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한 얘기죠. 국제 대회는 경험의 자리가 아니라 이건 증명하는 자리다. 증명하는 자리다라는 그 얘기가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네. 네, 이거는 뭐 풀 리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컨디션이 좋고 가장 좋은 선수들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대표팀 선발에 약간 스페셜 게스트의 선수들의 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두세 명 정도. 뭐 와일드카드 느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그러니까 사무라이 재팬이 순토였나요? 순토 선수 네네네, 외야수. 순토, 네. 그 선수는 거의 뭐 뛰면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특별 게스트, 그런 완전 스페셜 게스트인 거죠. 그 역할이 뚜렷한 그런 네. 선수들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뭐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선발 기준이 가장 좋은 그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들 당연히 그 선수들한테 먼저 눈이 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27명이 됐던 28명이 됐던 그 엔트리 안에서 그런 한두 명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뭐 주류가 100%인 선수들 아니면은 아주 보기 드문 유형의 투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아시아권 야구가 아니라 남미 쪽이나 이제 먼 쪽을 바라보면은 아주 좀 독특한 그런 투구 폼을 갖고 있는 투수들 그렇죠. 그런 선수들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합도 그렇고 세대 교체라고 했으면 외국에서 뛰고 있는 국내 선수들도 염두를 해뒀어야 되는 그쵸, 게 지금 맞죠. 뭐 마이너리그에 네. 뛰고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그 좀 뭐 예상치 못한 기대치 못한 결과를 또 다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는 앞으로 지금 코칭 스텝도 뭐 마찬가지고 네. 기술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봤어요. 전력 분석에도 문제가 많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 이 선수의 타격 컨디션이 좋다. 잡아당기는 유형이다. 뭐 이거는 제가 2015년도에 할 때부터 또는 뭐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제가 선수 생활을 하던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구는 자꾸 변하고 좀 흐름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왕 나왔으니까 조금 얘기 좀 더 할게요. 네네. 네. 이제 15개월, 16개월 남았나요? 저 WBC까지. 네. 이게 임박했을 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KBO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예산을 다른 쪽에다 투자할 게 아니고 1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WBC 때 상대해야 될 팀들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지 이런 쪽에다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보다 확실한 그런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만약에 기량 자체나 라인업 자체가 약하다고 하면 그런
정보력에서 앞서 나가야지만이 어떻게 경쟁력이 조금 더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런 것도 좀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아까 안치홍 의원님께서 2015년 프리미어리그 전력 분석으로 또 참가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또 우리가 우승을 했었단 말이죠. 그때는 고쿠보 감독이 우리를 살렸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10년 전인데 10년도 안 된 건데. 10년 벌써 10년. 그니까요. 근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과 또 일본 이 야구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우리가 이기는 1승 상대라고 생각을 했었던 대만 야구도 엄청 성장했다라는 거 요번 대회뿐만 아니라 최근 지금 성인 대표팀에서 대만 상대로 1승 4패라면서요. 이게 많이 또 쫓아왔다라는 생각. 오히려 지금 이제 역전을 해가고 있다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좀 잘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세대 교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젊은 선수들만으로 이제 꾸려서 나갔을 때 이 경험이라는 건 좀 이기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나가가지고 뭐 5경기 하고 귀국하는데 무슨 뭐 얼마나 또 경험을 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길 수 있도록 이제 베테랑 선수들도 좀 많이 섞여서 좀 배우는 것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세대 교체 갑자기 뭐 연령별 제한도 없는 데에 자체적으로 그냥 페널티 만들어서 나간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을 통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들. 뭐 그랬으면 저랬으면 항상 뭐 그런 뭐 핑계가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문동주가 있었으면 뭐 누가 있었으면 사실 그쵸. 뭐 냉정하게 보면 뭐 문동주 선수가 뭐 류현진 선수급도 아니고 네 대한민국에 확실한 선발 투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정말로 그렇게 강한 선발이 없는 거죠. 근데 또 예전 너무 또 옛날 얘기다. 예전으로 거슬러 오면 넘쳐났어. 류현진, 김광현, 봉준군, 양현종, 봉준군은 양현종은 그 당시는 안 되고 윤성민 선수 있었죠. 윤성민. 봉준군은 그 와중에 또 한일전에 자기가 던지겠다고 양상문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코치였죠. 네네. 대표팀 코치님한테 가서 던지겠다고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또 한 5이닝 무실점. 그러니까요. 그 기억이 뒤에 이제 납니다. 뭐 손민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선배부터 해가 쫙 그게 진짜 대단했던 멤버지. 근데 요게 이제 15년이나 더 지났다는 거. 그래서 지금 너무 옛날입니다, 만약에 진짜. 네. 지금 만약에 1선발로 던져 대표팀이 정말 이 한 경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국내 프로야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선수가 과연 1선발, 2선발을 맡아야 되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뭐 원태인 없어요. 선수 정도. 근데 원태인 선수 결국에는 저는 뭐 이런 얘기도 반드시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제 대표팀 구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었던 건 맞다. 뭐 부상으로 이제 선수들이 너무 이제 많이 빠져나간 것도 있고 훈련소 이제 선수들이 또 가게 되면서 최상의 전력을 구축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이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혹은 이제 이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서도 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선발 투수뿐만 아니라 저는 그리고 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신민재 선수 이번 기용. 이게 물론 신민재 선수가 또 LG 트윈스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게 대표팀 이번으로 이제 기용될 그 타순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좀 흐름이 좀 끊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이 류중일 감독이 뭐 다음 대회 잘 준비해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이제 또 재평가에 또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좀 없다라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 대표팀 감독을 하고 뭐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하죠. 특히나 지금 현직에 몸담고 있는 1군 감독이 맡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이제 좀 야인으로 계신 분들이 제야에 계신 분들이 맡아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류중일 감독만한 인물은 없었을 거예요. KBO 입장에서도 지금 수년째 계속 1군 감독 경험도 많고 또 현장에서도 얼마 전까지 계속 운영을 또 하시던 분이니까 네. 류중일 감독을 선택한 거는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계약 기간이 지금 끝난 걸로 저는 그쵸? 알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감독을 이제 다시 뽑느냐 아니면 계속 이제 가느냐. 계속 가느냐 이제 이 차이가 좀 있을 텐데 또 한간에는 또 그런 얘기들도 또 있더라고요. 선수들은 세대 교체가 됐는데 코칭 스태프는 그쵸, 세대 맞아요. 교체가 왜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얘기도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거는 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형제들이죠, 우리 형제님들은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진짜. 그러게요. 네. 어쨌든 이제 대표팀 계속해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비판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건 마찬가지죠. 지난 대회도 마찬가지, 지지난 대회도 마찬가지. 계속 비판만 나오고 변하는 부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 다 이 의미 없는 메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또 많은 목소리 또 내주시는 덕분에 또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또 한국 국가대표 야구가 좀 되었습니다. 좋겠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무환님께서 또 5,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계약 끝인 5명의 사령탑 박진만, 염경엽, 이승엽, 이승용, 홍원기 감독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염 감독은 계약 만료 후에도 재계약 동시에 1, 2년은 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5명의 감독 중에 위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네. 성적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 감독들이 내년에 한 시즌을 다 치른다는 보장도 없어요. 중간에 뭐 성적 안 좋으면 중도 경질 해가지고 뭐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성적에 따라서 그분들의 재계약 여부는 성적이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또 이 5명 중에서 가장 좀 위험해 보이는 감독이라고 한다면 역시 또 이승용 감독이 아닐까. 이승엽 감독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왜 요즘은 이제 팬들의 의견을 구단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팬들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야구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이 쌓이고 또 워낙 야구를 또 좋아하시고 야구를 많이 보시니까 이제 거의 반 야구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이승엽 감독도 뭐 사실 욕 많이 먹었죠. 맞아요. 많이 먹는 상황이었었는데 내년에 이제 만약에 또 성적이 또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목소리를 낼 힘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블루제님께서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도 주축 선수들 부상으로 안 나온 선수 많았다던데 핑계라고 봅니다. 한국이 베스트 아니었다는. 그래도 일본 프로야구는 어쨌든 이 선수 풀 자체가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한두 명 선수, 5명 선수 이 정도 빠지는 거랑 또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 정도 빠지는 거랑 또 불러올 수 있는 선수도 근데 일본도 다르니까. 진짜로 세대 교체라고 했어. 여기도 했죠. 여기도 이미 했죠. 근데 일본의 세대 교체는 사실은 뭐 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매년 새 선수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투수들도 너무 훌륭하고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계속해서 좋은 그 인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맨날 얘기하는 뭐 고교 야구 팀이 몇천 개가 있고 이미 아마추어 자체가 인력 자원 자체가 틀린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럼 뭐 인력 자원으로만 따지면 뭐 중국이 세계 1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그런 건 아니고. 거기는 뭐 몇만 개가 있지 않겠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뎁스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